문정실록 10건 문종 1년 10월 1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영문과 관방에 관한 일을 다시 살핀 뒤에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다. 1451년 명경택 2년 한길도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전에 온 계본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문을 이전하는 의논이 모두 같지 아니하였다. 또 영문을 이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이제 다시 이전하는 것이 미편하므로 잠시 그 의논을 정지시켰다. 관방에 관한 일을 계본과 같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일이 번거로워 갑자기 갈 수도 없으니 오는 봄에 도철자사가 내려가 자세히 살핀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0건 문종 1년 10월 20일 을요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건 문종 1년 10월 20일 을요 두 번째 기사. 동나 송계에게 이 범직을 제수하게 하다. 도승지 이계전이 황보인과 김종수의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본조에서 향화한 야인을 우대하여 간혹 한두 사람에게 이 범직을 제수하게 이르렀으니 어날이 최보로 마변자 같은 이들입니다. 지금은 이 범직에 제수되는 자가 없습니다. 동나 송계는 어미와 아우를 버리고 홀로 귀화하여 머물러 살고 있으며 또 동서로 천모가가 도망간 것을 이 사람이 잡아왔습니다. 일찍이 이르기를 내가 잡아온 자는 벌써 검대를 띄었는데 나는 오늘에 이르도록 검대를 띄지 못하였으니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무지한 사람이지만 말하는 바는 옳습니다. 또 이 사람은 무예에 재주가 있으니 이 범직을 제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 계전에게 말하기를 나도 고려부터 세초의 도목에서 승급하여 이 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침 이런 의논이 있다. 뒤에 마땅히 제수할 것이니 너는 그리 알라 하였다. 또 허후의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이 종부시 제주로 있을 때 종부시의 관원으로 종하게 벼슬하는 자들이 혹은 종친이 이미 모인 다음에야 늦지막하게 이르고 혹은 아직 파하지 않았는데 앞서 일찍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종부시는 바로 종친을 규찰하는 임직인데 그 사진에 일찍 나가고 늦게 이름을 이같이 임의로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헌사에 명하여 규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초는 해마다 6월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들의 건목 성격을 고가에 출적시키던 일이다. 사진은 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간에 출근함을 말한다. 문정실록 10건 문종 1년 10월 20일 을요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가 가 보화의 석병과 허천 행성 나난 석보를 모두 다 쌓았다고 아뢰다. 보화의 벽성 4,410척과 적대 42개소는 이미 역사를 끝마쳤고 갑산군의 허천 행성 2,360척과 삼수군의 기지 나난 석보 825척도 모두 이미 다 쌓았습니다 하였다. 적대는 적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하여 성면 위에 높이 쌓던 망대 대개 성벽 100보마다 한 개의 대를 쌓았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0월 20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 도 제찰사의 종사관 김길통이 아뢰기를 종승부의 업성 12,760척은 이미 다 쌓았습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10건 문종 1년 10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건 문종 1년 10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비난한 사람이 혼인할 때 자장을 주는 법을 거듭 밝혀 거행하게 하라 명하다. 지평 문여량을 불러 이르기를 비난한 사람이 혼인할 때 관가에서 자장을 주는 것과 나이가 장년이 된 처녀로 아직 시집을 못 간 자를 고찰하는 법을 중의 관리들이 소홀히 하여 살피지 아니하므로 혼인의 시기를 잃게 되니 마땅히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10건 문종 1년 10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황주에 다시 돌아온 백성에게 복호하여 줄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의 황주는
중국 사신들이 지나는 땅인데 근래에 역질 때문에 백성으로서 사망한 자가 대반이니 잔폐하기가 너무 심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 백성에게는 5년을 하나에 복하여 주고 평안도와 한길도 이외의 다도에서 이사온 백성은 환본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2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근친 등의 일을 하양하는 제주의 자제들에게도 건무 일수를 아우러 개선해 줄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예전에 제주의 자제로서 서울에 머물던 자가 상을 당하여 하양하였다가 복제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면 즉 상사 전의 달수도 함께 계산하지만 병든 어버이를 만나보는 것과 건친과 소분 등의 연구를 하향하게 되면 그 서울에 머문 달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은 미편합니다. 똑같이 어버이를 위하는 일인데 청컨대 아우러 계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근친은 어버이를 뵙는 것이고 소분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조상의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 지내는 일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헌능의 내맥인 천천현의 구로를 거전대로 통행하게 하다. 풍수학 제조 이정명과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헌능의 내맥인 천천헌의 구로를 풍수서에서 상관이 진실로 해로운 바가 없으므로 거전대로 길을 통행하고 이날 박석을 그 위에 깔고 산맥 좌우 곁의 밭도 또한 많지 않으니 사람들이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여 초목이 무성하게 하소서. 권은능의 내맥인 도로도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암산 밑의 옛길에 구덩이가 된 곳도 또한 흙을 메우고 박석을 깔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명년 봄에 그 역사를 시작하도록 명하였다. 헌능은 태종의 명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호군 이승충을 보내어 강무장을 살펴보게 하다. 병조에서 청컨대 대호군 이승충을 보내어 강무장을 살펴보고 편말을 세워 지역을 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회 때 문무관이 편계로 출입하고 아이를 정하는 것을 의주대로 거행하게 하다. 큰 비가 내렸다. 정사를 보니 예조 참판 정책이 아뢰기를 조회 때 문관과 무관들이 편계로 출입하는 것과 매월 초 1일, 초 5일, 11일, 15일, 21일, 25일을 아일로 삼는 등의 일은 세종도에 이미 의주로 편찬하였으니 빌건대 의주에 의거하여 허행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한 일이라면 그때 어찌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또 중국 조정의 아일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정책이 대답하기를 세종께서 상정하셨으나 마침 조회를 보시지 않은 까닭에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의 아일도 이 같은 까닭에 의논하여 고쳤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주가 이미 정하여져 있다면 내가 마땅히 거행하겠다. 편계는 그 한간 사이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진서를 새로 정하고 의주를 편찬하여 대신에게 보여주다. 승패와 용금의 형세를 첨부하여 의주를 편찬하여 내어서 대신에게 보여주면서 산삭과 윤색을 더하게 하니 조하창승 김종서가 아뢰기를 직 집현전 하위지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하위지를 인견하고 친히 제정을 더하였다. 이어서 유시하기를 내가 병세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른바 많은 것 다스리기를 적은 것 다스리듯 한다는 분수가 그것이고 많은 것과 싸우기를 적은 것과 싸우는 듯 한다는 것은 혁명이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병가의 대절인데 지금 편찬하여 설명한 것도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그 뒤로 하위지와 건남, 정종, 김유선,
홍윤성 등에게 명하여 다시 교정을 더하게 하여 여러 날 만에 정하니 김종수의 은우는 많이 채택하고 수양대군이 실제로 이 일을 관장하였다. 혁명은 기와 북을 울려서 여러 가지 군대의 행동을 호령하던 옛날 군대의 신호법이다. 대절은 죽기를 하나고 지키는 절개이다. 문정시로 19원 문정 1년 10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연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시로 19원 문정 1년 10월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고조에서 주군의 정수 이외의 둔전을 금지할 것을 거듭 밝히도록 청하다. 도승지 이계전이 아뢰기를 무릇 법이란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형세상 범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도 많습니다. 만약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하면 사행을 금지하는 것은 세우지 아니할 수 없지만 친척이나 친구가 온다면 어찌 그 법을 범할 것을 헤아려서 접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형세상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전의 숫자는 육전에 실려 있으나 숫자 이외에 많이 점유한 자도 있고 또 간혹 남의 청에 인연하여 이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수의 사객의 지대를 모두 관에서 취합니다. 돈전에서 나오는 숫자는 또한 감사의 회계에 기재되어 모든 유서로서 내려주는 미국은 모두 돈전의 소출을 사용하니 고을 안에서 쓰는 것이 얼마이겠습니까? 만약 모두 정한 숫자대로 한다면 쓰는 것이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부족하면 반드시 국고에서 사용하였다가 뒤에 마당에 들이어서 충당하게 하면 수령이 어찌 자기의 집의 소유를 실어다 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환상을 함부로 거두어서 그 나머지를 취하여 충당할 것이니 그 배단이 백성에 미치는 것이 지극합니다. 이 법을 거듭 밝히기를 그만두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게 되면 율문에 의하여 죄를 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거듭 밝히고자 하였으니 아직 그대로 보류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향리로서 무죄와 효용이 있는 자를 서용하는 것이었다 한가 하니 이계전이 말하기를 향리의 면향하는 법을 가볍게 시행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하였다. 효용은 사납고 날쌘이며 면향은 향리의 구실을 면하는 것인데 삼정일자인 경우나 재주가 있어 풍관으로 등용하는 때에 면향이 있었다. 문정실록 19원 문정 1년 10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0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건 문정 1년 10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황보인 남지 김종서 등에게 관직을 내리다. 황보인을 영의정 부사로 남지를 좌의정으로 김종서를 의정으로 정분을 좌찬승으로 이양을 우찬승으로 안승선을 겸 반병조사로 동나송계를 충촌 부사로 김맹헌을 사헌지비로 한서룡을 첨지중추원사 겸 경원 도호부사를 삼았다. 이날 제수에서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도승지 이계전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겸 판병조는 안승선이나 또는 허후로서 삼는 것이 어떤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이전에는 모두 정부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였으니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는 바로 안승선이 주애를 얻은 곳인데 다시 삼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니 이계전이 아직 대답도 하기도 전에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미 정부에 들어왔는데 어찌 판병조에 가한지 불가한지를 헤아리겠는가 안승선으로 삼겠다 하였다. 또 김길통과 김맹헌을 지비에 의망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김길통은 일찍이 사인을 지냈는데 사람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김맹헌은 일찍이 이조정난과 이조좌랑과 장령을 지냈다. 수원부사로서 계모의 상을 입었으나 지금 복이 끝났는데 무리가 그를 얼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김맹헌에게 낙점을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저는 이 보험이 탄핵을 받았으므로 다만 조에게 장령을 제수하였는데 이 보험의 탄핵한 일로 또한 기묘한 것이 아니었다. 뒷날 제수하여야 할 것이니 다시 아뢰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김종수를 지금 의중으로 삼았느니 그대로 사복시의 제주를 겸하도록 할 것인가 하니 이 계전이 대답하기를 이전에 사복시에는 도제조가 없었습니다. 군기감의 도제제는 또한 별도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조순생이 오랫동안 사복시에 있었으므로 사복시의 일을 모두 알 것이니 부제조로 삼는 것이 마땅하고 김종수는 비록 제주를 바꿨다 하더라도 겸하여 그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김종수에게 하라. 이 양은 능을 지킨 은혜로 갑자기 정부에 올랐으니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하였다. 의망은 후보자를 청가함이고 물이는 여러 사람이 논의이며 낙점은 임금이 이조나 병조에서 청간 3망 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점을 찍어 등용하던 일이다. 문정칠로 19년 문정 1년 10월 2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로 19년 문정 1년 10월 2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안승선이 판병조를 겸임하게 됨을 고치도록 청하니 연하지 않다. 좌참찬 안승선이 아뢰기를 신은 죄주가 없으냐 이미 제조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또 신으로 하여금 판병조를 겸임하게 하시니 신은 이전에 병조 판수로서 죄를 얻었습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부에 자리하였는데 어찌 병조를 혐의스럽게 여기는가.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고 직사에 나오라 하였다. 제조는 임금이 죄지은 신하를 다시 등용합니다. 문정실로 19년 문정 1년 10월 2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영릉에 보토할 군사의 숫자를 계산하여 아래다. 이때에 군인 100명이 먼저 역사할 곳으로 갔는데 진무를 보내어 가서 그 중에 호도 쓸 입원자를 살펴서 데리고 오도록 하고 이어서 명하기를 날씨가 매우 추우니 보토하는 역사를 정지하라 하고 또 군인들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보토는 패어진 땅을 흙으로 채웁니다. 문정실록 19년 문정 1년 10월 2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행대 감찰 홍담을 처벌하다. 상부에서 아뢰기를 홍담은 은진 현감 이순백이 국고의 미국을 전하여 청한 사건을 국문하였으나 쓴 것을 묻지 않았고 또 공초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고신을 거두어 가두었으며 또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함부로 고문하였으니 유리장 7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태 50대를 속바치게 하였다. 문정실록 19년 문정 1년 10월 2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도성 주위에 원성을 쌓는 일에 대하여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좌참찬 안승선 우참찬 허후를 부르고 사정들에 나아가 인견하고 말하기를 구원한 계책을 미리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도성의 사면에 원성이 없는 것은 심히 계책이 없는 것이다. 이 도성은 동쪽에 광진 성이 있어 강에 의하여 험조가 되고 사방으로 통하는 길에 북쪽에 중흥성이 있어 하늘이 만든 험조이니 비록 통할 길이 없다 하여도 또한 좋은 성이다. 오로지 서쪽과 남쪽 많이 없으나 어찌 성을 쌓을 곳이 없겠는가. 내가 수축하여 부루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늘의 국가에 일이 많아서 백성들이 휴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한가한 때를 기다려 원성을 수축하시면 그 계책을 얻을 것입니다. 또 송도도 또한 군은이 성이니 혹시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형세가 그곳을 지나서 이곳까지 이르러 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이 모두 무너져서 대단히 염려됩니다. 만약 수축하고자 하시면 마땅히 먼저 돌을 모아야 하니 일은 반이 되지만 공은 배나 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말하기를 내금이를 전병하고 호칭하지만 그러나 모두 외세하다. 이제 대신에게 시취하도록 명하여 그것을 별개의 경례로 하여 재주가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한다. 지금 들으니 단지 병조의 구례에만 의한다고 하니 이와 같다면 전날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별시위는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간택이 정선하지 못하여 재주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섞였으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시취하는 경례를 개정하고 다시 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간택하여 그 제주를
있는 자를 뽑아 한 위를 만들어 사품에서 거관하게 하고 그 재주가 없는 자도 한 위를 만들어 오품에서 거관하게 하고자 하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행할 수가 없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기는 윤당합니다. 시행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고 허우도 말하기를 북방의 방언은 가장 긴급하나 성을 쌓는 역사에 백성들이 이미 지쳤습니다. 마땅히 조금 늦추어 인력을 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황보인에게 말하기를 온성은 바로 적을 맞이하는 곳이니 업성을 쌓는 일을 늦출 수가 없다. 내년 봄에 경이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황보인이 말하기를 신이 마땅히 가서 쌓겠습니다 하였다. 황보인이 물러나자 도성지 이계정과 우승지 강명경에게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기를 1. 함기도 관찰사 김문기가 아뢰기를 함흥의 귀주동은 태종의 잠저의 예터이니 다음을 쌓고 나무를 심으며 또 예터 앞에는 한 집 한 채가 있으니 바로 태조께서 잠룡할 때 계시던 옛집으로 지금은 이 명신의 소유라고 전하는데 또 무너지려고 합니다. 청컨대 본궁의 노부로 하여금 지붕을 수리하고 들어가 살게 하소서 했는데 어떠하겠느냐 하니 황보인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생각건대 그 전에 귀주동에 태종의 영전을 지었었는데 태종께서 명하 이를 파하였습니다. 지금 연창 위의 집은 본래 태종의 잠재로서 그 정실의 예터는 나무를 심었을 뿐입니다. 지금 기주동의 예터에도 또한 나무만 심고 담은 쌓지 말며 이명신의 짐도 또한 본궁의 노복이 들어가 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 전라도 관찰사 성봉조가 아뢰기를 본도는 기충년에 처음으로 상평모를 설치하였으나 그 뒤로 수령이 이식을 내리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혹은 겨우 그 본전 숫자만을 보존하고 혹은 그 본전까지 모조리 없앤 곳도 있으니 주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사가 지났으니 주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상편 모를 파하고 그 동교는 국고에 소속시키고 미포는 의창에 소속하게 하소서 했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미 의창이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상평모를 세우겠습니까? 마땅히 감사가 계문한 바에 따르소서 하였다. 3. 모지리의 여러 증인은 모두 허한석의 자식이라 하는데 홀로 허한석의 아내 이씨와 그가 수양한 허만석의 아내 권씨만 허한석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여 의금부에서 권씨와 이씨를 고문하기를 청하니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두 여인이 비록 불복하지만 여러 사람의 정언이 명백한데 어찌 고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정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원성은 서로 구원하여 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성이고 외세는 잡되고 좀스럽고 잠룡은 잠저이다. 영전은 죽은 임금의 진령을 모신 혼전이며 기충년은 1409년 태종 9년이다. 상편 보는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보인데 물가가 내릴 때는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들였다가 물가가 오를 때 다시 싼 값으로 물건을 파는 역할을 하는 기금을 말한다. 문정실록 19업 문정 1년 10월 2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예문관 직제학 최덕지가 사직하고 물러나다. 최덕지가 늙었다고 고하고 전리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임금이 도승지 이계전에게 말하기를 지난번 윤대에서 최덕지와 말을 해보니 사람됨이 순박하고 진실하며 아직 그다지 늙지도 않았었다. 머물러 두는 것이었단가 하니 대답하기를 돌아갈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머물러 둘 수 없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최덕지는 나이가 68세였다. 세상에는 나이를 무릅쓰고 억지로 조정해 쓰는 자가 많은데 최덕지는 아직 7살 나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스스로 물러가니 당시의 인원이 그를 칭찬하였다. 문정실록 19업 문정 1년 10월 2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강변에서 공사의 경작을 엄히 금지시키다. 평안 함길도 도 7차사 황보인이 아뢰기를 원성부의 업성 북명과 종성의 행성 이 외의 두 곳과 회령의 행성 외의 한 곳이 모두 큰 물을 만나서 강안이 무너졌습니다. 대체로 옛날에 잡목이 문성하였을 때는 비록 큰 물을 만나더라도 무너지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진을 설치한 이래로 사람이 번성하여 강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무를 찍어 밭으로 경작하는 까닭에 땅의 힘이 얕아졌어
점점 무너지기에 이릅니다. 청컨대 강변에 혹은 제방을 쌓고 혹은 말독을 박으며 내면 50척 땅에는 잡목을 빽빽하게 심고 또 오진에는 비록 강변이 아니더라도 가히 경작할 만한 곳이 잠은 많으니 이제부터는 강변에서의 공사의 경작을 따끔하게 금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중실록 19원 문중 1년 10월 29일 가보 네 번째 기사. 기후가 따뜻하여 동령을 행하지 못하다. 이달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아서 연일 날이 흐리고 안개가 끼며 혹은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서 동령이 행해지지 못하였다. 동령은 겨울철에 나라에서 기후와 관계하여 내리던 정령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0월 29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결성현의 성을 쌓았다. 지금의 홍성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왕씨의 후회를 차라 그 자귀를 높여 제사를 이어가게 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도승지 이계정과 어부승지 박중손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개국할 때에 초기에 왕씨를 참혹하게 대우한 일은 진실로 태조의 본의가 아니고 바로 그때의 모신들이 한 바인데 태조께서 항상 몹시 애도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태종조에 이르러 왕씨의 후예를 왕거우엄의 옥사가 있을 때 당시 법사에서 극형에 처하고자 했으나 태종께서 석방하여 주고 논하지 말도록 명하여 그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게 하였다. 선왕께서도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도하여 마지 않으시고 항상 왕씨의 후손을 찾아내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다. 개해년과 갑자년 사이에는 더욱 간절히 진념하셨으나 다만 국가에 일이 많았으므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한 것뿐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전대의 후손으로 왕가에 빈을 쌓는 것은 고금의 통이라고 여긴다. 가물며 500년의 조업을 가지고도 제사의 주인이 없는 것이 옳겠는가. 이제 조종의 뜻을 이어 왕씨의 후예를 구하여 역대로 빈을 삼았던 예에 의하여 그 자귀를 높여줌으로써 제사를 이어가게 하고자 하니 지편전 문학이 선비를 불러서 나의 뜻을 상세히 말해주고 교수를 지어 올리게 하라. 내가 전일에 이 일을 정부에 의논하였는데 정부에서도 옳게 여겼다 하고 말하기를 왕걸우엄의 옥사를 내버려 두고 묻지 아니하였는데 뒤에 이를 칭송하니 말이 있었으며 그 뒤에 또 왕씨가 나타난 일도 있었다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왕걸우엄의 일은 국사에 실려 있어서 신도 또한 칭송할 말을 알고 있습니다. 왕씨의 후손을 보존하여 생업에 편안하게 한 것은 천하의 국가와 천지의 도량을 공변되게 하는 것이니 비록 당왕과 무왕이 혁명하였으나 기나라와 송나라를 보존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변계량이 지은 낙천정기의 말입니다. 뒷날에 왕씨가 나타났다는 이런 신이 아직 이 일을 알지 못하니 대단히 통탄하고 슬픕니다. 이제 교수를 내려서 시행하시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고 이계진이 또 우의정 김종수의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이 전자에 춘추 관에 벼슬할 때 이미 고려사를 편찬하였고 다음으로 여사 장편을 편찬하여 거의 이미 완성이 되었으나 지금은 전임하여 어정이 되었으니 춘추관에 벼슬하는 것을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례에 의하여 춘추관에 출사한 모씨는 바로 정도전의 무리였다 하였다. 개해년은 1443년 세종 25년이고 갑자년 1444년 세종 26년 진념은 임금이 마음을 써서 근심함이며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백간이 천추들을 요화하였다. 요화는 멀리 있는 외방의 신하들이 임금이나 황제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하례를 드리는 것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우정은 윤사가 안승순이 겸 판병조사된 것을 개정하도록 청하다.
전일에 안승순을 현 판병조사로 삼았는데 안승순은 일찍이 병조 판사로 주회를 얻은 사람인데 이제 또 겸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승순의 일은 그때 이미 허론이었다. 더욱 변조해서 비록 중임하더라도 어찌 정부보다 더 하겠느냐. 정부의 임무를 이미 다스리는데 그가 병조에서 무슨 해로움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말은 잘못이다 하였다. 윤서가 다시 아뢰기를 주상이 가르치심은 윤당합니다. 그러나 신등은 인호는 다른 곳에서 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병조에서 가르쳐 주의를 얻었는데 이제 다시 그곳에서 있는 것은 실로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뜻을 들어보더라도 또한 미안하게 여길 것이니 개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는 그만두고 그 나머지 일을 가르친 사도 또한 다시 임명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의 말은 어찌 그리 잘못되느냐.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대체로 안승순이 죄를 받게 된 것은 차고에서 나온 것이지 용이하지는 않았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애석하게 여겼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이 용이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상식을 올렸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주서나 환관으로 별순 군사를 영솔하도록 하다. 경년에 나아가 강론이 끝나자 동부승지 노숙동이 아뢰기를 병조에서 아랜 별순 군사의 수목에 별도로 별순 군사로 청하였는데 무슨 등급의 관리로서 영솔을 하게 할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은 주서 혹은 환관으로 내가 그때에 임하여 임명하겠다 했다. 노숙동이 대답하기를 의정부에서 말하기를 태종조, 세종조부터 내승에서 내순과 점검하는 외에는 환관을 일찍이 감순과 행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기묘하지 않은 말이다. 환관이 병사를 맡은 것이 벌었을 기르기를 꺼렸어이다. 지금 환관이 겸사복도 하고 또 군사를 영솔하여 사냥을 하는 자도 있으니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느냐. 행순하는 관리는 내가 마땅히 그때 임하여 혹은 승지 혹은 주서 환관 직무 중에서 임명하겠다 하였다. 별승 군사는 특별히 왕성주의의 술라를 맡아보던 군사이다. 내수는 공성의 내성을 술라하던 일이고 감수는 술라를 감독하여 그 허술함을 막던 일이다. 행수는 도성의 문마다 술라를 돌며 파수를 점검하던 일인데 갑사가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3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좌참찬 안승선이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신은 품성과 자질이 용렬하고 낮아서 중임에 맞지 아니하므로 두렵게 생각합니다. 우러러 천총을 어지럽게 하였으나 아직 연호를 받지 못하니 더욱더 황송합니다. 거기에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초췌한 여생을 스스로 기꺼이 회적하여 분수에 따라 한가하게 살면서 세월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특별히 건곤이 제조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외람되게 정부에 참여하게 하고 또 화요요의 자리를 겸하게 하시니 성상의 고뇌가 거듭 이르게 되어 생사골육입니다. 신이 목석이 아니니 어찌 알고 느끼는 것이 없겠습니까? 한 번씩 생각이 이를 때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서 흐릅니다. 완극한 은혜는 신이 능히 보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니므로 살았으나 마땅히 목숨을 바치고 죽었으나 마땅히 결초 보원하는 것이 신의 분수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상류에 또 이르러 쇠약하고 피로함이 날로 깊어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잘 잊어버립니다. 일에 임하면 눈이 어지러우니 손록을 시소함으로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기밀의 중대한 임무가 모두 병조에 모이는데 힘이 모자라는 자가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신은 이 직임에 대하여 바로 모기가 등에다 산을 진 것과 같이 멀리 가지 못하고 쓰러질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앞에 가든 수레가 전복하면 마땅히 경계하여야 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이 쇠약하고 늙음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신의 지극한 심정을 생각하시어 내리신 명령을 도로 거두시고 어지르고 재능이 있는 자로 대신하게 하시며 전리로 놓아보내어 여생을 보존하게 하신다면 거의 뱁새와 같이 자기 본스를 지키고 항상 구름과 같이 수를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회적은 자치를 감추며 건고는 임금이고 화요는 높은 벼슬이고 생사 골육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 백골에 살을 붙이는 것 즉 은혜가 매우 깊다는 뜻이다.
상류는 저녁 해가 뽕나무나 느릅나무 위에 걸려 있다는 뜻으로 인생이 노년의 이름을 말한다. 시소는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여 노국만을 먹는 것을 말한다. 구릉은 언덕이나 작은 산이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3일 정료 네 번째 기사. 함께 또 도우절제사 이징옥에게 변방 수비에 전념할 것을 유시하다. 지금 온 글 가운데 정월 22일 아버지의 대상에 장지에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니 이미경의 아름다운 뜻을 알았다. 그러나 이때는 방어가 가장 기묘한 때이고 또 금년에는 오랑캐 땅이 실롱하여 전보다 갑절이나 그들이 좀 도둑질할 것이 보장할 수가 없다. 대상과 담제에 관한 일은 경의 형제가 좋게 주관할 것이니 경은 안심하고 수호의 방책을 다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3일 정료 5번째 기사. 경기 감사를 불러 그 치료하는 방법을 함께 의논하게 하다. 예조판서 이승손과 참판 정척이 아뢰기를 신등이 들으니 계승부는 곳곳에 악질을 앓는 사람을 모아서 의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치료하여 병에 자도가 있는 자가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경기는 민가가 드물고 떨어져 비록 병을 앓더라도 누워서 고통받는 자가 아니면 각각 자기 집에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므로 비록 그 이들을 모으고자 하여도 그 구원을 살릴 양료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치료하는 방법도 소홀하여 병이 낫는 자가 드뭅니다. 경기감사가 본조에 이문하기를 집을 짓고 환자를 모아서 치료하고자 한다 하니 매우 신등의 뜻에 부합합니다. 청컨대 본도의 감사를 불러 그 치료하는 방법을 함께 의논해 아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3일 정료 6번째 기사. 밤섬에 심었던 감초가 무성하니 명년 봄에 각도에 나누어 심도록 명하였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4일 무술 첫번째 기사. 채방 별감을 서울로 올라오도록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은 정창순이 아뢰기를 채방 별감을 보내어 송골매를 잡는 것은 곧 중국 조정의 청구를 염려하여 그를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미 5, 6년을 잡았으나 중국 조정에서도 또한 구하지 않으니 채방 별감은 속히 올라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잡은 송골매를 대궐 안에서 기르니 기르는 매의 숫자도 또한 많아서 이미 3패를 설치했는데 어찌 반드시 대궐 안에서 또 좌응방, 우응방을 설치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응방의 설치는 금일에서부터가 아니고 세운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혁파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여럿이나 나가자 임금이 여러 승제에게 이르기를 비록 지금은 바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해청을 미리부터 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를 기르고자 한다면 그것을 외부에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 내 응방의 설치는 그 유래가 오래니 혁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언하는 뜻은 또한 3년 뒤에 내가 혹시 매사냥을 할 것인지 의심했으이다. 그러나 사람의 소행은 반드시 그 재질을 따른다. 내가 전에 팔 위에 매를 붙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그 당초 재질이 변하여 매사냥하는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사람의 재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발언하는 것이 가벼운가 하고 말하기를 직지편전 성삼문이 경영 당상 대객 중관 이율과 예를 다투었으니 미안한 듯하다. 가서 중관도 또한 당상이다. 지금 이제 중국 조정의 예를 들으니 조사가 중관에 대하여 잠깐이라도 그와 항례하지 못하는 것은 미리 불경을 멀리하는 까닭이라 한다. 성삼문이 전에도 문중선에 대하여 또한 다투고 hir난하였으니 성삼문은 경박한 사람이다 하였다. 내 응방은 대궐 안에서 매를 기르는 일을 오로지 맡아보던 곳이다. 항례는 동등한 교제이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4일 무술 두번째 기사. 한 사에서 6품 이상이 다 윤대한 뒤에 다른 사가 차례로 윤대하도록 명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는 윤대는 한 사에서 6품 이상이 다 윤대한 뒤에 다른 사가 차례로 나와 윤대하도록 하라 하였다.
직집현전 생산문이 일찍이 경연해서 아래기를 육품 이상의 모두 윤대를 허락하는 것은 언로를 넓히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사의 인원의 수의 많고 적음이 같지 아니하여 인원이 많은 사는 3년이 되어도 아직 한 바퀴도 돌지 못하고 인원이 적은 사는 1년에 한 사람이 거듭 윤대하게 되니 청건대 한 사의 인원이 모두 윤대한 뒤에 다른 사에 미치게 하소서 하니 우승지 강명경이 말하기를 윤대는 각사의 패단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에서 모두 윤대한 뒤에 다른 사에 미치게 하면 보는 것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듣는 것은 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상상문의 말에 따라서 이 같은 명령이 있었다. 문종실록 19권 문종 1년 11월 5일 기한 첫 번째 기사 김덕수를 나간군에 보내어 수맥을 찾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공주판서 정인지가 아래기를 업을 옮기며 성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본주에 내린 나간군 거민들의 상언을 자세히 보면 성 안에 우물과 샘이 없다고 핑계하고 업글을 옮기려 하는데 위의 엽성은 바로 전일에 최윤덕, 정흠지, 박곤 등이 살펴보고 정한 곳입니다. 이제 주민 수십인의 상언 때문에 갑자기 옮기는 것은 경솔한 듯합니다. 전에 충청도 보령의 성도 또한 우물과 샘이 없다 하여 옮기고자 했는데 술자 김덕수를 보내어 가서 수맥을 찾게 하였더니 땅을 파서 샘을 얻어서 성을 옮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또한 김덕수를 보내어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좌우에게 이르기를 의갑을 점거할 때 군기를 서로 빌린다는 말을 일찍이 들었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떻게 패단을 없애겠느냐? 경중과 외방을 동시에 점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 영의정 황부인이 아뢰기를 경중에서 점거할 때는 서로 빌리는 자가 많으나 고찰하기가 극히 어렵고 외방의 일은 신이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수간이 모아서 점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각 그 골에서 점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업건은 촌락이고 술자는 풍수, 복서, 점술에 능통한 사람이다. 개수관은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가 도의 연변이나 도계에 있는 큰 고을인데 대개 도와 군, 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5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우찬성 이양이 상서하여 사직하다. 신은 본래부터 학문의 실력이 모자라고 또 한마의 공로도 없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신을 수령관으로 명하시니 신은 명을 받고 상감에 두려워하여 오죽 모욕 제기하고 시위하는 것만을 알 뿐이지 어찌 조금이라도 다시 다른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능을 지키는 일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장명을 거듭하고 더하여 신을 숭정대부 판중추 원사로 제수하기에 이르니 내가 바라던 이외에서 나와서 항상 직위에 맞지 못할까 두려움을 품고 있는데 이제 신을 찬성으로 제수하시니 명을 들은 이후로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침식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정부의 임직은 어리석은 신에게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한간벼슬도 아닌데 지금 최질 중에 있으므로 오래 비어 두어서 무리를 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빌건대 이 명을 거두어서 물망에 맞게 하면 공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는 전쟁에 이긴 공로이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5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석견주의 주포 등원화겸이 이라 엄파를 보내어 토물을 봉헌하니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하였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5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의주 강기슬기 무너지리 하는 부분의 조치 여부를 영의정에게 물어보라 명하다. 임금이 이 계전에게 이르기를 전에 연도에서 민승서가 아뢰기를 신이 이전에 상언하기를 의주 강기슬기 무너지려는
하는 것을 쌓기를 청합니다 하였더니 그때 도체자사 황부인이 논의하여 이르기를 7, 8년 이내에는 무너지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나무를 심고 공석을 배열하여 흙을 넣도록 하소서 했는데 지금 거행한지 여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고 하니 이 일이 어찌된 것인지 영의정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공석은 빈 가만이다. 문정시로 10건 문정 1년 11월 5일 기해 6번째 기사 악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토담집에 모아놓고 치료할 것을 명하다. 예조판서 이승손 참판정척이 경기감사 박중림과 회의하고 풍덕교화 원평 등지 여러가지 악질병에 걸린 사람을 각각 근처에 맡겨서 토담집을 쌓고 모아서 치료할 일을 가지고 아련히 그대로 따랐다. 박중림을 인견하고 직접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과 제때 씨를 뿌리는 일도 유시하였다. 문정시로 10건 문정 1년 11월 6일 경자 첫번째 기사 왕씨의 후회를 예우하라 명하다. 도승지 이계전이 경봉교지하기를 선대의 후손으로서 왕가의 빈으로 삼는 것은 고금의 통이이다. 우리 조정에서 혁명의 초기에 왕실을 대우한 것이 옛날과 같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그때의 모신들의 소행이고 태조의 뜻은 아니하다. 태조께서 항상 이 때문에 슬퍼하셨다. 태종께서도 매양 이 일을 말씀하실 때 태조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일찍이 마음에 동안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그때 왕씨의 유월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여러 사람의 인원이 그를 없애고자 하였으나 놓아보내도록 명하여 그가 생업에 편안하게 하였다. 우리 황국께서도 또한 이것을 애도하여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갑자는 을춘년간에 이르러 일찍이 그 후손을 구하여 세우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무릇 왕씨 500년의 조업인데도 제사에 주인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조정의 어질고 후한 본의이겠는가. 내가 부득한 몸으로서 외람되게 그 왕업을 이어받았으니 바라는 것은 오직 선대의 뜻을 계승하는 것뿐이다. 그 후예를 얻어서 옛날 빈을 삼던 도리에 의하여 그 자기를 높여주고 제세하는 일을 승계하여 국가를 흉명에 이따르게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왕씨의 후손으로 민간에 숨어있는 자가 오히려 조정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여 두려워하며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중요의 관리는 나의 마음을 밝게 펴고 마음을 다하여 수색하고 탐방하여 예우하여서 보내라. 왕씨의 제사를 영구히 의지할 곳이 있게 한다면 우리 열성의 아름다운 뜻이 어찌 거룩하지 않겠느냐. 오직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중요에 효유하라 하였다. 경봉교지는 신하가 임금의 교지를 상가받드는 일 경봉이다. 유월은 남은 서자이고 황후는 돌아가신 아버지고 갑자는 1444년 세종 26년 을충년은 1445년 세종 27년 휴명은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이고 열성은 역대의 임금이다. 문정시록 10권 문정 1년 11월 7일 신축 첫번째 기사 영릉에 배할하고 주다래를 행하였다. 주달에는 인산 뒤에 3년상 안에 때든지 혼전이나 산능에서 낮에 지내는 제사이다. 문정시로 10권 문정 1년 11월 8일 애민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시록 10권 문정 1년 11월 8일 애민 두번째 기사 판중주원사 이천이 졸하였다. 이천은 예안 사람으로서 군부판서 이성의 아들이다. 계유년에 비로소 별장이 보직되었고 이모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경인에 또 무과 중시에 급제하고 여러 번 옮겨 동지 총재가 되었고 외방으로 나가 충청도 병마 도질사가 되었고 들어와서 공조 참판에 배명되었고 병조 참판으로 전임되었다. 병진년에 지중초원사로 나가서 평안도 병마 도질제사가 되어 파저강의 야인을 정벌하고 공로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호조 판서에 배명되었고 그대로 도질제사를 겸직하였다. 뒤에 어머니 상을 당하였으나 임금이 세종이 승하하자 기복하여 중추원사가 되어 산능의 역사를 관장하게 되었는데 이천이 전을 올려 사직을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이어서 판중추 원사에 임명하고
예에 의하여 괴장을 하사했다. 이때의 조환이 나이가 76세였다. 7일간 철주하고 관에서 장사를 치루었다. 시호를 익양이라 하니 사려가 깊고 먼 것을 익이라 하고 갑주가 공로가 있음을 양이라고 한다. 천승이 정교하여 화포, 총경, 규표, 간이, 혼이, 주자와 같은 따위를 모두 그가 감독하고 관장하였다. 또 무략이 있어서 드디어 대패하기에 이르렀으나 타모하다는 이름이 있었다. 그 어미 염씨는 염흥방의 누이 동생이었으므로 무진년이 이송이 염씨의 난으로 죽었다. 이천이 일찍이 오랫동안 상의원 제조가 되어 모든 역자가 북경으로 갈 때 의뢰 상의원의 포목으로서 중국 채단 등의 물건을 바꿨는데 이천은 반드시 사물을 가지고 역자에게 부탁하여 바꿔오게 하였다. 그 바꿔온 물건이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상의원에 바꿔온 물건을 바칠 때를 당하여 비록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억눌렀기 때문에 역자가 이천의 집에 바친 물건은 그 정교하고 좋은 것이 반드시 그 값보다 갑절이나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는데 어떤 비평가는 이르기를 어찌하여 무진년의 날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였다. 아들 이효로와 이충노는 모두 먼저 죽었다. 파저강은 동가강이고 괴장은 나라에서 70세 이상이 된 이품 이상의 대신들에게 내려주는 안석과 금은 지팡이이다. 종경은 악기의 종류의 편종, 편경을 말한다. 규표는 천체 관측 기구의 하나인데 곡척처럼 생겼는데 그 그림자로 태양의 시차를 관찰하고 동표이다. 대배는 의정배서를 임명받음이며 무진년은 1338년 우왕 14년을 말한다. 문정실호 시건 문정 1년 11월 8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영의정 황보윤이 의주 방천의 역사는 이미 나무를 심고 돌로 메우고 흙을 쌓았다고 아뢰다. 의주의 방천의 역사는 그때 민승서의 상언에 따라서 강 안에 무너지려는 곳에서 나무를 심고 돌로 메우고 흙을 쌓았습니다. 그 뒤에 거듭하여 수축하였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니 이어서 이웃을 평안도 감사에게 내려서 이를 물었다. 문정실호 시건 문정 1년 11월 8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만약 친히 진법을 사열한다면 군사는 넉넉한가? 앞으로 어디에서 진법을 익히겠는가? 병조에 물어 아뢰어라 하였다. 문정실호 시건 문정 1년 11월 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호 시건 문정 1년 11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사방에 끼어 지척에서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문정실호 시건 문정 1년 11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문정실호 시건 문정 1년 11월 1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파록도에서 진법을 사열할 것을 아뢰다. 파록도에서 친히 진법을 사열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군사는 당번된 사람을 사용하여도 넉넉할 것입니다. 하니 바로 병조로 하여금 6변의 법을 이습하게 하였다. 이습은 연습이다. 문정실호 시건 문정 1년 11월 1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최득생과 이율에게 주의줄 것을 청하다. 판내시부사 이율이 대객 환관으로서 경영 당상관을 공개할 때 시간관인 집현전 부제학 최항이 당상관과 간관들과 더불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율이 별감 최득생의 말을 듣고 당상관과 간관만을 괴식하고 최항은 집현전의 아들을 불러서 전하여 나가게 하였습니다. 최득생이 수범이 되므로 율이 장 80대에 해당하고 이 율은 종범인이 장 7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대객 환관은 국내의 빈객을 대접하는 일을 맡았던 환관인데 환관 가운데 가장 높은 판내시 부사가 이를 맡아보았다. 문정실호 시건 문정 1년 11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우차참 허후가 오는 봄에 온성의 역사를 정직케 하기를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허우가 아뢰기를 신이 원령을 상고하니 봄에 백성을 역사시키는 것은 대단히 해롭다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말을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경험이 많습니다. 오는 봄에 온성의 역사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령의 말은 매우 옳다. 그러나 전에 사변이 있을 때 성곽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였으므로 이 때를 당하여 도둑이 만약 관문을 쳐들어오는데 어찌 원령에 구애되어 쌓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더욱이 우의정 김종수도 또한 쌓아야 마땅하다고 말한 까닭에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하였다. 장령 조우가 입참하고 나가니 근신에게 이르기를 조우는 지금 몇 품인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정사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일찍이 수령이 되어서 고가가 모두 상등이어서 가자하여 주었던 자이냐 하니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의 이러한 물음은 대개 평소에 그 사람이 어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승지들에게 말하기를 농사는 수전을 주로 삼는다. 우리나라의 하삼도에는 수전이 많고 한전이 적지만 양계에는 한전이 많고 수전이 적은 까닭에 수재와 한재를 만날 때마다 하삼도는 피해를 심하게 받지 아니하지만 양계는 매번 기근으로 상심한다. 또 양계 백성은 한전을 경작하는 습관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수전의 노고를 꺼린다. 양계에 어찌 수전을 만들 만한 땅이 없어서 수전을 만들지 않고 기근에 이르겠는가. 잘못 가석하다. 이제 부지런하고 삼가하며 사리에 통달하고 민정을 알고 수리에 통달한 사람 3인을 뽑아서 도철자사의 종사관으로 정하여 그 일을 맡기어 백성의 권면하여 농사를 힘쓰게 하고자 하는데 배단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이것은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도리이니 넣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무슨 배단이 있겠습니까? 비록 혹시 작은 배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백성의 의식이 근본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노숙동이 또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면하고 상가며 사리를 하는 사람을 얻어서 일을 맡기면 곧 배단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므로 만약 백성은 돌보지 않고 숨어서 자기의 공만 이루고자 한다면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는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공은 이루지 못하고 백성은 쓸데없이 고생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월령은 그해 동안의 정례의 정사, 의식이나 농가 행사 등을 다달이 구별하여 기록한 표이다. 문종시로 10권 문종 1년 11월 11일 을사 두번째 기사 집현전 부제학 신석조가 관례를 정하고 전임 당상관에게 반빙하도록 청하다. 윤대하였다. 신석조가 아뢰기를 지금 예제가 다 갖추어졌으나 단지 관례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실로 골전이라 하겠습니다. 빌건대 예관에게 명하여 상세히 정하도록 하소서. 또 반빙은 왕정의 중요한 일인데 대체로 백사와 현임 당상관의 집은 상사와 제사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하지 않음이 없으나 전임 당상관은 모두 늙고 병든 예신하인데도 오로지 미치지 못합니다. 빌건대 특별히 반사하도록 명하여 늙은이를 우대하는 은혜를 보여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례는 선왕께서도 뜻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였으니 마침내 마땅히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 전임의 당상관에게 반빙하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용도가 어떠한지 아직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신을 추탈당한 자가 만약 은사를 만나더라도 죽었으면 주지 아니합니다. 가령 두 사람이 하나의 죄를 같이 범하였어도 한 사람은 살아있으면 돌려받고 한 사람은 죽었으면 받지 못하니 일이 매우 고르지 못합니다. 직접에 있고 없음이 비록 죽은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 듯 하지만 자손은 이로 인하여 선조의 음덕을 이어받고 또 신주에도 쓰므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문왕의 은혜는 고굴에 미치게 내렸습니다. 빌건대 생사에 관계하지 말고 한 가지로 시행하여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으로 하여금 유감이 없게 하소서. 또 고신을 추탈당한 자가 1년이 차지 않으면 취지의 예의에 잊지 못하는 것도 또한 편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의의 가볍고 중한 것만을 논하고
연수의 오래고 가까움을 한정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복시와 내금이는 근시의 직임이니 다만 그 무예만을 취하지 말고 반드시 의관의 자제로서 성품과 행실이 단정하고 근신하는 자를 취하여 충당하여야 합니다. 청컨대 향화인에게는 사복을 겸하지 말게 하소서. 또 들으니 공사의 노예 등 무례한 무리들이 본래의 역을 피하여 도망하여 도봉산과 삼각산 속에 숨어 혹은 거지 짓을 하거나 혹은 도둑질을 하여 생업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심한 자는 아내를 얻고 자식을 키우고 여러 가지 아이를 부리면서 영웅으로 여기는데 이릅니다. 이런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산속에서 번성하게 한다면 후세에 초절의 환란이 될까 두렵습니다. 근자의 대성산의 도둑도 또한 가히 경계해야 합니다. 빌건대 유사로 하여금 제때의 군사를 발하여 끝까지 수색하여 체포를 더하게 하고 아울러 원적으로 돌려보내어 그 패단을 없애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고신을 생사에 관여하지 않고 주의를 헤아려 도로 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처리하겠다. 향화인에게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는 자에게 사복을 겸임하게 하는 것은 외방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인데 끝내는 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거지들은 일찍이 추세하여도 많이 찾지 못하였다. 국가에서 본래부터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골전은 빠진 예가 있는 문전이고 반빙은 나라에서 이름틀에 조관들에게 얼음을 내려주던 일이다. 추탈은 죽은 뒤에 그 사람 생전의 직위와 혼적을 깎아 없애는 것이다. 고골은 죽은 뒤에 살이 썩어 없어진 뼈, 저 사망자이다. 취지는 임금의 허락을 받으며 자신은 마음을 고쳐 새롭게 하며 초절은 좀 도둑이다.